제가 계속 강의할 때 그 쟁제를 무서워하지 마라. 쟁제 형태의 모습을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어떤 쟁제에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쟁제 구조가 들어올 때는 헉 하고 당해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시기를 조심해라. 아예 사주 원국 자체가 쟁제가 걸려 있으면은 그걸 보고 이제 명리인들이 이 사주는 거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대비가 됩니다. 적응을 하죠. 사주는 나쁜 사주, 좋은 사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모든 사주는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태어납니다.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다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막 명리 공부하면서 뭐 한난조습 보면서 뭐 너무 조해서 배렸다, 뭐 너무 한해서 배렸다, 너무 습해서 배렸다, 뭐 관이 없어서 배렸다, 뭐가 없어서 배렸다, 관이 너무 과도해서 배렸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주에 뭐 관이 하나 있었는데 관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래서 이 시기에 흉사를 겪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관이 4개, 5개야. 그럼 뭐냐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도 말아야겠네.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사주는 너무 습해가지고 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지가 다 물바다야. 그럼 뭐냐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우울증 걸려야지 그 사주는. 아니라고. 그 사주 자체는 그냥 출발점이에요. 사주 원국은 그 모습 자체로 안정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안정성의 환경에서 이제 변화가 오면 그때서부터 그런 거죠. 그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군이 저기 북한의 끝까지 올라갔는데 영하 30도, 40도에 어마어마한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추위가 옵니다.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냥 이 동네는 원래 겨울에 영하 3, 40도, 개막원이 좀 추워. 하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개막원 추위에 적응이 된 사람들이야. 근데 따뜻한 나라에서 온 미군이 영하 3, 40도에 오메 이곳은 지옥이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중공군들도 그때 당시에 따뜻한 그 화남 지방에서 온 중공군들 같은 경우는 총 쏘기 전에 얼어 죽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아주 뜨겁고 조열한 기운을 가진 사주는 그냥 쉽게 말해서 열대지방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거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적응을 해요. 아주 사주가 차갑고 한냉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북극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개마고원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주 페렸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적응한 사주예요. 그래서 그 사주는 오히려 그런 운에 더 강해. 그럼 이렇게 봐. 사주가 태생적으로 쟁제 걸렸어. 그거 뭐야? 뺏고 뺏기는 사회에서 태어난 사주야. 그 사람은. 거기에 적응한 사람이야. 적응한 사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관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주가 만약에 관이 무력화되거나 관이 망가지거나 할 때 또는 쟁제가 아닌 것 같은데 쟁제가 나타날 때 이럴 때 그 평형과 균형이 깨질 때 이런 경우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주 보고 배렸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주는 다 태어난 그대로 완전하다. 그걸로 표준값을 잡고 있다. 그 사람한테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해당 표준적 환경에서 더 더워지느냐 추워지느냐 뭐 정도인 거다. 영하 30도 평균 영하 30도 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영하 25도 10도는 따뜻한 거야. 근데 영상 10도 되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영하의 기온은 오메나 중내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졌어. 그러면 영상의 기온에 적응한 사람들한테는 힘든 운이고 영하 20도, 30도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는 좋아지는 거야. 그런 건 좋아지는 거. 그런 형태로 상대적으로 좀 운을 봐야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네 번째 형태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십성 구조에서는요. 요거는 아니다. 요 다음 형태. 요걸 좀 볼게요. 이번에는 천간재성과 천간겁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오리지널 쟁제 구조죠. 오리지널 쟁제 구조. 보통 쟁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걸 보고 내 돈을 노리는 대문밖에 도둑놈이 있군요. 라 그러는데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도둑이냐면 내가 도둑이에요. 내가 도둑이라고 이거는. 이 돈은 원래 누구 거냐고요? 이 돈은 원래 얘 거라고. 원래 얘 거라고.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겁재는 정확히 말하면은 내 겁재를 대문밖 도둑이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이기적인 거고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사회의 재성을 겁재와 공유하고 있어요. 가 봐야 되는 공유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공생 같은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뭐 식상이 있든가 아니면 관성으로 내가 완장차고 대장을 하든가 책임자가 되든가 라고 하는 형태가 유리하겠죠. 여기에 만약에 관이 있으면 사회에 재성 가진 겁재를 내가 관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 난 돈 가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식상이라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제 사회의 재성을 내가 키워주고 있는 사람, 함께 돈 벌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재성의 뿌리가 여기 있으면 이 돈은 원래 요 겁재돈인 거야. 겁재돈이 공공시장에 올라와서 내가 그 덕분에 돈 벌고 있는 거야. 그런 형태로 보면 되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재성이 여기 있으면 내가 미천 깔아놓고 천간에 올려서 겁재와 함께 벌게 되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한번 보자고요. 신당동에 가면은 떡볶이촌이 있죠. 그 원래 신당동 떡볶이촌의 유래가 거기 마봉님 할머니 집이라는 곳에서 가게를 한 2개인가 열어가지고 마봉님 할머니가 원조란 말이죠. 그럼 원조집이 거기에 떡볶이집을 열고 뭐 며느리도 차려주고 아들도 차려주고 해서 마봉님 떡볶이집이 한 3개 생겼어.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도 여기다 떡볶이집 차릴래 해가지고 다른 떡볶이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신당동 떡볶이집 촌에 떡볶이집이 한 30개 정도 됐어. 그래서 완전히 떡볶이 타운을 이루었어. 이게 뭐예요? 만약에 재상이 여기 있으면 또는 제가 여기 있으면 내 미천을 천간에 올려서 대문 밖에 있는 겁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다가 되는 거죠. 이러면 내가 마봉님 떡볶이집 원조집이 되는 사람이죠. 내가 말년에 재물시장을 만들어서 공공시장에 재물을 올려 겁재와 공유하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재성이 여기 있으면 이분이 마봉님이죠. 그죠? 이분이 마봉님이고 이분이 떡볶이촌을 차려줬죠. 덕분에 나도 짝퉁 떡볶이집을 차려가지고 함께 나눠 먹게 됐죠.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면 겁재한테 감사합니다, 겁재님. 이러지. 겁재가 돈을 다 가져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우선 이런 형태에서 주의사항은요. 보통은 재성을 사이에 두고 비겁과 겁재가 마주보고 있을 때는 1순위가 합 여부예요. 합유부. 합유무. 얘도 합이 안 되고 나도 합이 안 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만약에 재성 합 운이 들어오게 되면 겁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에 한번 이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연이 좀 많은 분인데 사연이 조금 많은 분이에요. 이 시주의 요 계묘가 남편인데 남편이 나하고는 격각치고 저 먼 곳에 있는 다른 애하고 이렇게 또 묘수를 합해가지고 이게 내 남편인가 남의 남편인가 하는 이 남편이죠.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인묘 방합의 묘술합으로 오히려 요 동네 가서 놀고 있는 배우자.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자, 이 겁재하고 재성을 마주 보고 있고요. 요 둘이 같이 지금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 있고요. 여기 문서 위에 올라서 있는 재성이니까 이거 역시도 문서 재산, 문서 형태, 거래 형태. 근데 지금 요 겁재가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인중병화가 올라온 거예요. 문서에서 올라간 겁재죠. 문서에서. 그러면 문서에서 올라간 겁재면 얘가 나쁜 맘 먹으면 어떤 도둑일까? 문서 도둑. 그럼 문서 도둑이 내 사주에 있다. 그러면 뭐 조심해야 돼? 계약 조심. 문서 조심. 계약 조심.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제는 나하고도 합이 안 되지만 이 겁재하고도 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운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될까? 신금 들어올 때. 경금이 신금으로 바꿔 들어올 때. 게다가 보세요. 신금이면 뭐야? 이 축중 신금 투출시킨 거잖아. 내가 식신 속에 쌈짓돈으로 모아놓은 돈이잖아. 근데 나만 그러겠어? 얘도 술토 속에 있는 쌈짓돈 신금 모아놓은 거잖아. 각자 식상으로 식상생재 해가지고 모아놓은 쌈짓돈. 그러면 병술이 뭐라 그러겠어? 야, 나 지금 얼마 모았는데 얼마가 부족해. 너도 모아놓은 돈 있지? 야, 내 돈하고 네 돈하고 합쳐서 뭐 좀 하자. 뭐 그러겠죠.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신금이 들어오면 이럴 때겠죠. 자, 특히나 천간에 비견겁재가 많아지는 이런 시기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식이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식이. 자, 비경겁제가 많아질 때 그러면 대운에서는 이런 식이, 그럼 세운에서는 어떤 식일까? 천간에 신금 들어올 때.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죠. 병술 대운 중에 천간에 신금 들어오는 운에 뭔가 동업 형태로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다가 문서 사기나 계약 사기 또는 보증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분이 병술 대운 중에 신유년이라고 있는데 이 신유년에 계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 사기, 계약 사기. 요즘에는 이제 보증제도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보증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의 집 문서에 보증해줬다가 거지되는 경우들이 많으셨는데 이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형태가 문서에서 투출된 겁재가 천간에 올린 재성을 분탈, 문서에서 튀어나온 겁재인이 계약 잘못, 보증 잘못, 탈재를 주의하시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요 축술형 일어나기도 좀 좋은 시기라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운이고, 시주에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관이 아무리 봐도 내 편으로 안 보여요. 관이 겁재 편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겁재한테는 정관이고 이 편인은 오히려 내 식신을 도식을 좀 시키고 있죠. 이런 형태가 되면 내 시주에 있는 편관이 내가 뭐 좀 열심히 해보려 그러면은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도식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나는 뭐 열심히 포장마차라도 해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면 남편, 아유, 니까지 게 뭘 한다. 이런 소리,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겁재의 출처가 문서면, 정인격인데 이거 길격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겁재가 투출이 됐어. 그러면은 문서 사기, 문서 보증에 주의하시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물과 겁재와 관련한 다른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재가 나의 재성을 장생하는 경우. 12운성의 장생론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좀 할 텐데요. 우리 명리학파 중에서는 이제 12운성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서구당에서는 또 12운성을 또 중요하게 봅니다. 이 12운성의 장생에 대한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죠. 장생은 기운을 키우다, 피어 올리다, 힘있게 밀어주다. 이제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사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 보면은 비경겁재 우르르 깔려 있어서 아유 거지 사주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비경겁재 우르르 모여 있죠. 비경겁재 우르르. 비경겁재 사이에 재성이 떠 있죠. 그럼 이거 군겁쟁제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군겁쟁제면 내가 손해 보는 겁니까? 남이 손해 보는 겁니까? 뭐 이거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 사주는 이렇게 보도록 해요. 자, 우선 이 사주 첫째, 식상 없죠. 자, 식상이라는 거는 재성을 키우는 에너지예요. 그럼 식상이 없다라는 거는 나는 무에서 유로 재성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재성이 있어. 식상생재하지 않았는데 재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자네 병력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게. 그러면은 열심히 병력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툭탁툭탁 적들과 싸우고 그 지역을 뺏어서 내 요새로 만들었어.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그런데 식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재성을 만든 게 아니죠. 있던 재성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있던 재성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 사주는 이게 편관격입니다. 육은 편관격. 그러니까 군겁쟁제가 가장 힘 못 쓰는 동네가 관격이에요. 관격. 관격 형태에서는 군겁쟁제가 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뭐 나중에 지지 육충을 맞았을 때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이 편관이라고 하는 전체적 베이스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엄격한 통제, 엄격한 법, 관에 의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월간에 떠 있는 편제는 관이 올린 편관이야. 아니 어떻게 관이 올린 편관을 함부로, 그것도 편관이 올렸는데, 편관이 올린 정편제입니다. 이거 관돈이에요. 그럼 이거 관돈. 그럼 이런 형태는 내가 식상생재, 즉 돈을 키워서 만들어내는, 그 타로 카드로 치면은 막 돈나무 막 수확하는 형태,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사주는 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럼 뭐 은행, 뭐 금융, 뭐 돈 다루는 기관 이런 데서 근무를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한 구조죠. 게다가 재극인까지 치고 있으니까 재물을 문서화시키고 있다. 문서와 계약과 재물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돈이다.
이게 기토가 임수를 만났으니까 기토탁임이죠. 그러면 기토라는 재성이 임수라고 하는 물을 이 기토탁임물로 만든다면 이거 문서하고 계약이 문서와 돈이 서로 섞여든다라고 하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주는 을묘일주한테 아주 유리한 형태의 사주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사회에 관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사주의 필수 형태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시오. 그러면 관성, 특수기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 사주의 대박이 요거. 시주에 무토가 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돈이죠. 내 개인적 자리에 있는 개인적 돈이죠. 근데 이 무토의 출처가 어딘지를 보세요. 이게 나야? 내 돈 아니네. 어디야? 얘네. 얘와 얘네. 그러면 시주에 겁재가 자기 지장간에 있던 돈을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관의 돈을 관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개인 돈까지도 관리해주는 형태다. 자, 물론 이런 형태의 사주는 돈 벌면 잘 나가요. 돈 벌면 야 오늘 벌었다, 한탕 쏜다, 비겁 다 모여라. 물론 그렇게 적당히 써줘야 돼요. 안 쓰고 가만히 어디 자기 방구석에 챙겨놓고 있으면 가끔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하늘의 정기점검 시간에 싹 다 날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겁재가 지장간 속에 품고 있는 돈을 뒤통수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의 돈을 만지는 사람,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나한테도 돈을 개인적으로 맡기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편관이 돈을 장생시켜주고 있고, 겁재가 내 무토를 장생시켜주고 있는 형태. 이 무토의 상관생재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인중병화가. 그러면 인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열심히 돈을 키워가지고 같이 씁시다 라고 하는 형태. 시주에 이렇게 비겁이 재성을 올린 형태의 사주들 중에서는요, 자식한테 용돈 잘 받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자식이, 내 힘이 돼주는 자식이 자기 주머니 돈을 꺼내가지고 어머니 이 돈 같이 써요. 그러면 자식이 나한테 체크카드를 주더니 매달 용돈 50만 원씩을 넣어주더라. 자식이 식상생재한 돈이 나랑 같이 쓸 수 있게끔 해더라. 이런 형태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쟁쟁한 돈 이렇게 쓰지 않죠. 장생받고 있는 돈이니까. 나는 코 안 풀었죠. 코 안 댔죠. 손 하나 안 대고 코 푼 돈.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경우는 돈복이 있다. 재물복이 있다. 다만 큰 돈 벌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큰 돈 벌려면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형태죠. 이게 겁재가 나의 재성을 장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응용을 한번 해보죠. 이런 형태를. 내가 겁재의 재물을 장생해 줄 수도 있겠네. 내가 겁재의 재물을.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럼 내가 관을 가지고 요 기토 장생시켜 주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기묘는 내 돈을 가져가고 또 나를 키워주죠. 나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어주죠. 그러면 대문 밖에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어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돈을 내가 가진 평관으로 장생시켜주기. 이런 형태의 사주가, 이건 이제 가상사주예요. 이런 형태의 사주가 만약에 무슨 권력자나 어떤 이런 평관이라고 하는 관성, 유명세를 가지고 있으면 대문 밖에 천간에 돈을 올린 사람들의 돈을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통제하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보통 이런 형태는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같이 쓰는 형태로 가져와 주면 유리하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가지 형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의 사주하고 이 밑에 있는 이분 형태의 사주. 천간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자, 십성적 구조는 거의 같고요. 십성 구조는 거의 같고. 자, 이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의 구조가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될 때입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 사실 원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구조예요. 사주가.
사회궁에 비경겁제가 있단 말이죠. 사회궁에 비경겁제. 나라고 하지 말고 비경겁제라고 할게요. 자, 식상은 얘가 생하고 비경겁제 내 앞에 있는 선행자가 식상을 생해. 그럼 이 식상이 내 죄를 생해. 그럼 이런 형태가 일은 너희들이 하고 돈은 내가 벌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상당히 유리한 구조죠. 사주 원국만 보면. 보통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디오피아에서 키운 커피 원두 내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팔기.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시장, 이 재성을 시장이라고 보고요. 이 식상을 제조, 생산, 유통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의 비유를, 이거 지금 식상, 생재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러면 먼 곳에서 만든 재화를 나는 팔기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떡집을 차렸는데 떡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떡집은. 떡 만드는 기계에 갖다 놓고 직접 떡 만들면서 떡 파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떡 공장에서 만든 떡 받아다가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또 김밥집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밥 직접 만들면서 파는 집이 있고, 김밥 공장에서 만들어진 김밥 받아다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에서 파는 김밥들은 다 받아다 파는 거죠. 이런 형태는 제조 생산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 식상은 과정이죠. 그 과정의 결과물인 재성은 내가 다루는, 나는 완제품 다루는 사람입니다. 과정은 다른 데서.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가 뭐 영광, 굴비, 현지, 직송 해주고, 굴비는 너희들이 잡아 파는 건 내가 팔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는 비겁이 식상을 쓰면 재성은 내가 가지고 들어오니까 먼 곳에 있는 비겁들이 제조 생산한 거를 내가 판매하는 형태로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돼요. 다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에너지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주는 나중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주에 재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식상생재하고 있는 애 뒷공문이 따라가는 지금 형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커피 농장을 하는 형님 뒤따라가서 커피 농장 일 도와주기 뭐 이런 것도 되잖아. 그런데 내가 커피 농장 차려서 부자 될 것 같지는 않고 나는 그냥 커피 판매점을 차려야겠다. 형님이 농사진 거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팔게. 이런 형태로 가면은 내가 나중에 재성을 가지게 될 때 유리하죠. 근데 이 사주에서 주의사항. 뭐 일은 너가 해. 돈은 내가 벌게. 이거 얼마나 좋아? 되게 좋죠? 주의사항. 이거 망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비겁이 내 재성을 노려. 야, 같이 먹자. 너 모아놓은 돈 있냐? 너 모아놓은 돈 있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커피 농장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커피를 전량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 근데 어느 해에 풍수해가 들어가지고 커피 농장이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커피 농장 유지비 돼야 돼.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기가 편인 도시 걸려버리잖아? 그럼 불경기가 왔어. 그래가지고 요 식상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 비겁하고 같이 까먹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재성이 생겼을 때 얘기고, 내가 나중에 내 시장을 가졌을 때 얘기고, 보통 그 전에 일찍부터 재성 생기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푼돈 좀 생기면 가져가시고, 푼돈 좀 생기면 가져가고, 푼돈 좀 생기면 가져가고. 특히나 이렇게 비겁이 같이 있을 때 식상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재성운에 오히려 재성 분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성운에 오히려 돈이 나가더라. 내가 뒤꿈치에 쿵겨놓은 돈 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생기더라 같은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사주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주하고 임수일주하고 십성 구조는 같은데 일주만 다른 거예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죠. 내 앞에 신유일주가 있죠. 나도 그 뒤에 신유죠. 보통 이렇게 천간에 같은 글자가 이걸 보고 병존이라고 그럽니다. 뭐 같은 글자 두 개 있을 때 병존. 신금 병존돼 있으면요, 이런 경우는 강한 동기화 작용이라고 표현해서 내 앞에 선행자인 신유를 그대로 모방한 내가 되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는 줄을 잘 서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뒤에 줄 서면 나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막 한탄하고 어메 내 팔자야 하고 있는 사람 뒤에 서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된다. 이런 경우가 부모를 모방하거나 또는 선배나 스승을 모방하거나 선행자를 모방.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사주가 만약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집 나갔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쩔어 살고 있다. 오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얼른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잘 나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저도 좀 껴주십시오. 그래 이런 형태는 줄 잘 서라예요. 인맥 잘 서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신유가 잘난 식신을 쓰고 있죠. 이렇게 식신이 지지에서 뿌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망하지 않을 뿌리 강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지구가 망해도 이 일은 안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일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신유라고 하는 자기 발로 서 있는 되게 강한 잘난 사람이 식상생재를 하고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경신이면 역 마치고 다니는 사람이고 뭔가 금의 나라의 초입에 들어선 사람이다. 이게 경신이면. 신유면 금의 나라에서 닳고 달아가지고 딱 자리 잡은 왕지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되게 예리하고 정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주는 나중에 형님이 열심히 식신 쓰십시오. 저는 형님의 물건들을 제가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신생재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이런 형태는. 커피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백화점에 커피숍 차리기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겠죠. 앞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식신을 써서 내가 생재를 하게 되는 형태. 게다가 내가 편관까지 가지게 되는 형태니까 관임의 재성을 올랐으니까 내가 조직, 내 권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 조직을 만들게 되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사주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주의 단점, 이거 망가질 때. 이거 망가지면 이 앞에 비겁이 야 너 모아놓은 돈 있냐?